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는 모 자산운용사 부사장, 부대표로 일하고 계시는 서준식 매니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예전에 발간됐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의 개정판입니다. 이 절판된 다음 중고시장에서 10만 원 넘게 팔리던 그 책이 새로 개정판으로 나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잘 담고 있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내용도 잘 담고 있어서 추천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투자 방식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주식은 채권형 주식에만 가치 투자해야 한다. 그러니까 채권형 주식에 가치 투자한다. 둘째, 주식은 항상 채권과 함께 투자해야 한다. 일단 둘째는 쉽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돈 좀 굴려봅시다를 비롯한 여러 책을 통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미국 국채, 채권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면 주식 투자가 참 쉬워진다. 이런 말씀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겠는데요. 둘째는 됐다 하고 첫째, 주식은 채권형 주식에만 같이 투자하자. 이게 뭔 말인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개인 및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을 연초에 사서 연말까지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 한번 봐주시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플러스라도 냈던 적은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7년 정도에 불과하다. 굉장한 강세장이 아니고는 개인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서준식 부사장은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돈을 딱 읽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 즉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고 반대로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투자 대상에 대한 재검토도 없이 추가 매수하고 더 하락하면 참고 버티고 버티다 하락이 계속되면 결국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저도 소시적에 이랬습니다. 정말 인간의 투자는 이렇게 실패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주식 투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이 마음들을 무슨 수로 해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저는 자산 배분 전략을 많이 이야기하는 반면에 서준식 부사장은 결국 채권형 주식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채권형 주식이란 뭐냐? 이게 그림이 나와 있죠. 채권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의 가치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나 채권형 주식의 가치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꾸물꾸물 지속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바로 계산이 서는 이익 증가가 계산이 서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 서준식 부사장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나와 있는 게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의 편차가 크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가치 증가는 앞페이지 일반적인 주식의 가치 증가 모습과 비슷하다. 여기 앞페이지 여기 있죠. 일반적인 주식의 가치 증가의 모습들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미래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래 이익이 꾸준히 올라가고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한번 찾아보자. 대신 이런 주식의 가치는 채권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채권처럼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것이 서준식 부사장의 지적이 되겠고요. 어떻게 이런 주식들을 고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거법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민감주 혹은 경기 순환주가 아닌 주식인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잘 검토하자라는 겁니다. 5년 뒤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어떨지, 앞으로 10년간 해운업 경기가 어떤지 예측 못하죠. 건설, 조선 등 실적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주식은 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버핏이 이야기하는 또는 서준식 부사장이 이야기하는 채권형 주식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냐. 그렇게 소거법을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대규모 설비비가 들어가고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수익성이 좋다 해도 이익의 변동성이 큰 업종의 기업들은 미래가치를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가 레이저폰이라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2G폰을 출시했을 때 이들의 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정말 레이저폰 굉장히 썼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구가하다 지금 쇠락의 길에 접어든 업종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경쟁 속에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한 기업들은 이 투자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수익 전망이 계산이 서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업종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들은 왜 한결같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좋은 투자 대상의 필요 조건으로 꼽나? 가치 투자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분석한 후에 현재 가격과 비교해 투자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투자 대상 기업을 철저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고,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면 곧 가치 투자 자체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뜻 아니겠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버핏의 철학하고 일치됩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버핏의 알파라는 그런 논문에서 나왔던 이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빨간 선이 S&P 500,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오렌 버핏의 성과입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배니까요. 로그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오렌 버핏의 성과가 최근에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뛰어나긴 하지만 옛날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렌 버핏의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오렌 버핏이 좋아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져서 점점 M&A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버핏의 특징을 골라내는데, 로우볼, 변동성이 적어야죠. 두 번째, 하이 퀄리티,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싼 기업.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변동성도 적고 기업이 망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서 싸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루한 기업들입니다. 싸지만 지루한, 그러나 이익은 꼬박꼬박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보고 찾아보자라는 것이 워렌 버핏 전략이고, 그 기업들을 사기에 워렌 버핏 샀다는 소문 하나만으로 주가 올라버리니까 워렌 버핏이 옛날만 그런 종목 찾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재밌는 논문에서 이 차트를 제가 하나 소개해봤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서 번번이 힘든 그런 결과를 받아들고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준식 부사장이 쓴 책,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자신의 투자 철학과 맞는지, 또는 나는 어떻게 투자해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